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입니다. 벌써 2월의 끝자락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26학년도 수능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다짐하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죠. 선생님도 1월하고 2월을 어떻게 보내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바쁜 시간들을 보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지금 선생님이 현장에 어느 곳을 가듯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들도 많고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앞으로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여러분들은 개념 학습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을까요? 생각보다 개념이 이렇게 차곡차곡 빨리빨리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뤄져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러면 저는 이번 주에 차근차근 기본편이라고 하는 개념 완성이 완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만간 한 1, 2주 정도 있으면 선생님의 개념 완성 중에서도 스피드한 실력편이라고 하는 강좌가 있는데 그 강좌 역시나 완강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개념에 해당되는 공부가 어디쯤에서 멈춰 있나요? 혹시 유전 아니면은 선생님 제가 유전까지도 못 갔습니다. 신경계나 호르몬 또는 방어 여러 학생들이 언제 시점에서 공부를 시작했느냐와 상관없이 지금 달리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거의 완강에 가까워져 가기 때문에 생명과학에 대한 개념에 해당되는 학습은 한 번쯤 한 바퀴는 제대로 어느 정도는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기출이거든요. 학생들이 EBS를 먼저 봐야 되느냐 아니면 기출을 봐야 되느냐 선생님 사실 진짜 EBS 봐야 될까요? 등등등 많은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올라왔지만 정작 생각을 해보면 생명과학에 대해서 개념 한 바퀴도 제대로 다 돌아보지 않은 학생들에게 지금 그 다음 얘기는 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의미 없는 이야기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첫 번째는 개념 학습에 대한 완강이어야 됩니다. 선생님에게는 강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차근차근 기본편이고 나머지 하나는 스피드한 실력편이에요. 강좌가 완전히 다릅니다. 선생님이 그 차근차근 기본편에서는 스튜디오 버전이다 보니까 진짜 선생님이 스튜디오에서 수업을 할 때는 그냥 마음을 먹을 때부터 이 강의를 얼마나 기다려왔고 그리고 이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할까라는 생각에 어찌나 제가 수업하면서도 진짜 빵긋빵긋 웃거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설명할 때도 혹시라도 이해를 하지 못할까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차근차근 기본편입니다. 근데 반면에 스피드한 실력편은요.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현장에서 매번마다 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기회를 다 버리고 선생님을 만나러 오는 걸까요? 여러 가지 기회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만나는 현장 학생들에게 오늘 이번 한 주에 막 어떤 내용, 주제를 잡아서 완전히 송두리째 끝내버리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을 하다 보니까 스튜디오 버전에서는 이렇게 빵긋빵긋 웃었던 선생님이 이제 스피드한 실력편이라고 얘기하는 현장 버전에서는 되게 비장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단원을 쫙 이어가는데 물론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초반에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스피드한 실력편에서는요. 전체 3시간을 구성을 할 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에게 1교시 그리고 2교시, 3교시가 되었을 때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주제 안에서 수업을 하더라도 자 전체적으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맨 마지막 교시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 물론 개념 완성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문제는 진짜 어렵게 가거든요. 갑자기 지나갔던 근육 수업이 생각이 나네요. 선생님이 근육과 관련돼서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교시가 바로 25학년도 수능에 있었던 근육의 분수풀이법이었습니다. 1교시 때도 애들이 눈 반짝거리다가 2교시 때도 와 이렇게 풀다니 되게 좋아하다가 3교시 때 제가 난이도를 끝까지 올려서 25학년 수능까지 딱 푸는 순간 아이들 얼굴에 빛은 뭐였었냐면 진짜 좋은데 힘들다. 힘들지만 좋다.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강좌마다 성격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던 스튜디오 버전에 해당되는 차근차근 기본편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렇게 꼼꼼하고 모두 정돈되어 있는 수업을 원하는 친구들이라서 이렇게 맘먹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스피드한 실력별은 아주 빠르고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좀 공격적이고 파이팅 넘치게 어려운 것들에 해당되는 챌린지까지 가면서 하는 수업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 어떤 강좌에서 머물러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완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버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거의 다 올라왔으니까 우리 지금 남아있는 2월의 마지막 주 그리고 또 3월의 첫 번째, 두 번째 주 자, 이 정도라고 얘기는 3월의 첫 번째 시험이 있기 전까지는 난 반드시 이 모든 부분을 완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목표 설정이 되어야 되겠고요. 차근차근 기본편 들었다가 여러분들 중에 쌤 저는 현장 버전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현장 버전에 와서 그 현장에 해당되는 그 생동감을 한번 경험해 보셔도 된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개념 완성 강좌 두 가지 강좌 중에 이 강좌와 이 강좌 두 가지를 호환해 가면서 같은 교재이니까요. 이렇게 호환해 가면서든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강좌 개념 완성을 한 바퀴 끝내기를 바라요. 아셨죠? 자, 이제 최근 들어서 선생님한테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이 너무 귀엽게 자, 지금은 현역 이야기입니다. 현역인 아이들이 이제 고3이 되어서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 가볍게. 선생님, 저 이제 여기까지 개념 완성하고 6월 평가원 전까지 아니면 6월 평가원 전까지도 아니에요. 한 3월 달에 기출 문제 한 바퀴 싹 한번 돌리면 되겠죠. 와, 저는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친구가 기출 문제를 한 번쯤 끝까지 본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여러분 기출 한 바퀴 돌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그런지 같이 한번 기출 문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옆에 나와 있던 이 문제는 바로 아주 유명한 기출 문제 중에 하나인 유전병 문제입니다. 자,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 문제는 24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였고요. 정답률은 21%였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져오는 이유는 정답률이 진짜 정말 낮았거든요. 이 문제를 보시면 문제 안에서 자, 선생님이 읽어줄 건데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던 유전병 문제는 가나 다 중에 가와 나는 우성형질이고 다는 열성이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OX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 여기 나와 있던 클라이펜터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유전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사실은 정말 멘붕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푸냐, 이걸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많이 힘들어했던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로부터 여러분 6개월, 7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7개월이 지났고요. 그런 상황이면 이 문제가 기출 문제였기 때문에 자, 기출 한 바퀴 돌리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분명히 이 문제를 봤어야 되겠죠. 그리고 되게 열심히 풀었어야 됐겠죠. 자, 그러고 난 후에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25학년도 6월 평가원이에요. 6월 평가원에 문제가 달라졌느냐라고 한다면 문제 안에서 자, 두 가지는 우성이고 나머지 하나는 열성이고 아버지 어머니 자녀 1, 2, 3, 4 그리고 OX 그리고 밑에 나와 있던 돌연변이가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여러분 문제 결이 똑같습니다. 근데 정답률은요 높지 않아요. 이 말은 생각처럼 기출 문제 안에 들어있는 문제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진짜 이 기출 문제 중에서도 정말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끝까지 야무지게 끝내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기출 문제를 보면 사실 모든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1번부터 20번까지 중에 한 대략적으로 한 절반 이상은 무난한 문제들입니다. 개념을 풀고 어느 정도 심화학습을 하게 되면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풀고 난 다음에 한두 문제 정도 힘든 문제가 있는데 아 이거는 해설지 보니까 오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풀었다 치고 하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나의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만나면 마치 처음 본 것처럼 이 문제 안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보는 걸 몇 번 정도로 예상하나요? 몇 번 정도로 예상하나요? 선생님 말이 일단 한 번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볍게 한번 공부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가볍게는 처음부터 개념 완성 정도 공부했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 최고 난이도의 문제 이런 문제 기출문제를 잡으면은요 사람인지라 여러분 내가 공부한 거에 맞춰서 적당한 문제를 풀어내고 맞추고 이런 재미가 있어야지 공부도 할 맛이 나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이제 개념을 공부하고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을 통해서 뭔가 알았다 싶은데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아니, 저라도 하기 싫습니다. 뭐 푸는 맛이 있어야죠. 발전하는 맛이 있어야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원하는 개념을 공부할 때 저는 개념책 안에 반드시 주관지 문제 안에 기출문제를 같이 풀거든요. 이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가 개념을 견고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건 공부하고 난 다음에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그럼 개념이 단단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기출을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제대로 된 기출. 나는 이 기출을 이렇게 풀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일단 그 다음으로 뭐까지 되어야 되냐면 기출 문제를 풀면서 분석하는 겁니다. 아, 평가원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교육청 문제는 이런 식으로 다르구나. 그 다음에 최근에 올수록 이런 문제의 경향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까지 바라보는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공부하려면요. 여러분, 기출 문제를 풀 때 단순히 문제를 풀었다 이 수준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기출 문제 안에서 그 내부의 알맹이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기출을 가볍게 개념을 공부하면서 한번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온전히 가벼웠던 그 난이도를 제외하고 중간 난이도 이상부터 최고 난이도까지 그리고 또 이 안에 기출문제가 예전의 문제는 이랬고 최근 경향은 이렇고 이렇게 이 기출문제에 온 힘을 담아서 공부하는 시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의 개념 완성 강좌에서는요. 기출문제 풀죠. 풀지만 이 개념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공부시킨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이제 개설되어 있는 기출 완성 강좌에서는 저는 다른 기획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풀면서 이 전체적으로 평가원의 흐름도 보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풀 것인가. 여러분 우리 비유전 얘기 좀 해볼까요? 비유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비유전에서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이나 이렇게 넘어가서 자기 자신의 비유전 풀이라든지 아니면 흥분의 전도나 근육의 풀이에 문제점을 못 느끼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9월이 점점점 넘어가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쯤 됐을 때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제가요 다 풀 줄 아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선생님 제가 다 할 줄 아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특히나 선생님 제가 시간 안에 풀려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 페이지 4페이지는 건드리지도 못할 때가 있고 사실 그거 유전병 나중에 알고 보면 풀 수 있고 가계도 문제도 풀 수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애들이 저는 현명한 수험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수능은요 여러분 수능의 모두가 다 끝났을 때 수험생에게 물어봤을 때 비유전 문제 중에 몰라서 틀렸다는 애들 없습니다. 다 하나같이 자, 이 모든 내용을 알지만 여러분 만약 틀렸다라고 얘기할지라도 빨리 풀려고 왜냐면 여러분 빠른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우리의 수능은요 일단 그 앞에 있었던 1페이지와 2페이지와 그럼 뒤쪽으로 넘어서 3페이지까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푸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까지 내가 속도감이 좀 받쳐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뭐 지금 나는 다 풀 수 있으니까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라고 얘기한다면 반드시 9월 이후에 이 시간 단축에 대한 것에 여러 가지 고민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더라도 이 기출문제 안에서 자 이런 유형은 내가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풀겠다라고 얘기하는 자기 자신만의 유형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은 기출문제, 기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유형 분석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접근할 것인가 이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기출을 분석해 주곤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되어야지만이 여러분 그 다음에 EBS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 중에 귀엽게 선생님 저 기출을 먼저 풀까요? EBS를 먼저 풀까요? 이럴 수 있구나. 나는 맨날 이 세계에 맨날 젖어 있으니까 나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게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출을 먼저 하는 건가? EBS를 먼저 하는 건가? 둘 다 같이 하는 건가? 뭐 하는 건가? 이렇게 궁금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EBS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은요. EBS는 기출의 변형입니다. 기출의 변형이면은요,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걸까요?
기출 먼저 해야 되겠죠. 기출을 온전히 내 것화 만들어 놓고 가볍게 한 번 공부하고 개념을 공부하면서 또 두 번째, 온전히 온 힘을 다해서 기출을 분석하고 유형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끝까지 내 것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기출 문제 안에 끝까지 몰입해 있는 그거 한 번.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저는 이번에는 뭐까지 좀 준비를 했냐면요. 이렇게 기출을 온전히 유형을 분석하면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필요한 건 앞서 얘기했죠. 시간 안에 푸는 것. 시간이라고 하는 제한이 있었을 때 내가 얼마나 빨리 풀어내느냐. 그래서 선생님이 주간지에서는 기출문제집도 주간지가 있는데 그 주간지는 본책은 단원별의 기출문제지만 유형을 분석하려고 근데 주간지는 연도별입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시간제고 준비 시작 다다다 탁 하고 풀어내는 거. 내가 이렇게 단원별로 문제를 풀었는데 진짜 시간 제한이 있을 때는 내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나? 여기까지 여러분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기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가볍게 공부하면서 내가 개념이 견고한지 또 두 번째 온전히 유형 분석하면서 기출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는지 마지막에 해당되는 건 1번부터 20번까지 있는 연도별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선생님의 주간지 아래 자 쭉 하고 실려져 있는 걸 자 쭉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간 재어가면서 내가 진짜 시간 제한 안에 내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렇게 여러 번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와 내가 기출이 진짜 좀 된 것 같아.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 특강 또는 수능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EBS 보는 거죠. 제가 현장에서 특히나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수능 특강을 보고 있으셔도 됩니다. 미리 봐도 다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떻게 푸는 것이 좋으냐면 수능 특강에 끌려다니면서 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딱 덮으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다시 보면서 유형 분석하고 내 것 빨리 확립하고 이게 중요하고요. 수능 특강을 푸는데 문제 안에서 내가 의미 있게 빠르게 탁탁탁 풀어낸다던가 아니면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 기출문제 이제 EBS 문제를 보는데 이거 기출문제 얘랑 되게 비슷하네. 이런 게 전혀 안 느껴지고 있는 EBS 문제를 보고 있는데 올해 EBS의 수능 특강에 근육 분수 문제를 보고 있는데 이거 2, 5학년도 수능 문제랑 좀 비슷한데 얘가 좀 더 어려운데? 얘가 좀 더 쉬운데? 이런 판단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EBS를 보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난 EBS는 봤으니까 한 번은 봤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 우리 진짜 알짜적인 공부를 하자고요. 나중에 EBS를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 때 봐야 되는 거냐면 EBS 책을 딱 열어서 문제를 보는데 와 이건 기출에서 되게 많이 봤던 유형이네. 와 이거는 기출에서 본 적 없는 유형인데 이건 되게 신기하네. 이거 기출에서 본 적 없는데 이거 너무 좀 지역적인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올해 EBS 수능 특강에 있었던 신경계와 관련돼 있는 어디가 손상되고 이런 건 기출문제에서 많이 본 적은 없긴 하지만 좀 지역적인 거 아닌가? 약간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면서 EBS를 본다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평가원의 눈을 갖추고 그리고 올해 시험에 대한 거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즘에 어제도 진짜 수업을 딱 끝내고 어제 밤 10시에 수업을 끝내고 11시까지 학생 상담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쉬었는데 지금 요즘에 인터넷 강의로도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상담도 되게 많고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내가 어떻게 공부를 마무리하고 하고 있고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선생님의 캐스트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 신발끈을 다시 고쳐매고 나 지금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겠는데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기출을 어디까지 해야 되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기준점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몸이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죠. 고민을 했으면 빨리 몸을 거기에다가 던져서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걸 끝내면서 부탁드리는 건 첫 번째는 개념을 빨리 끝내달라는 얘기. 차근차근 기본편의 강의가 너무 많으면 스피드한 실력편 와서 조금 헉헉거리긴 하지만 어떻게든 빨리 완강을 하려고 한다. 또 두 번째, 기출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단순히 여러분 기출책 한 권,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요. 사실 제가 뒤에 여러 문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를 여러 개 준비를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던져주는 메시지이지 않을까라고 얘기해서 선생님이 얘기에 좀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에 뒤에 여러 장을 안 넘겼는데 여러분 뒤에 있는
비유적 문제만 보더라도 분명히 21학년도 9월 평가에 나왔던 아주 유사했던 유형이 몇 년 후에 기출문제로 나왔을 때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떨어졌죠. 이건 기출을 단 한 번 쓱 하고 스치는 듯한 공부가 여러분들에게는 그닥 자기 것화되는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미 있게 단원별로도 꼼꼼하게 보시고 대신 최근의 경향성은 어떤지 유형을 분석하면서 선생님도 강조 안에서 그렇게 끌어갈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시간 안에 빨리빨리 풀어내는 그 정도까지 되는지 이렇게까지 여러 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가면서 기출을 꼼꼼하게 푸시고 그러면서 쌤, 제 주변의 친구들이 다 EBS 보고 있던데 저만 안 보는 건 좀 불안한데 같이 병행하면서 하셔도 돼요. 1단원이 끝나면 1단원에 기출 그리고 EBS 같이 가도 되고 2단원 하면 2단원 같이 이렇게 끝내도 되죠. 근데 이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출 온전히 끝내고 내가 수능 특강을 위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순식간에 풉니다, 여러분. 실력이 완비되면 쓱 하고 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능 특강은 6월 평가원 시험 치기 전에 한 권을 툭 하고 떼버리는 것도 되게 멋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정말 여러 번 쌤 3월에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한 권 끝내면 되겠죠? 와 3월에 기출문제집 한 권을 끝내는 친구 그래서 전 진짜 대단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생명과학에 몰입해 있는 학생이라고 와 너 진짜 대단하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끝내니? 그럴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월, 4월 온전히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체화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EBS는 6월 평가원 전에 위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쓱 하고 한 권을 딱 끝내면서 6월 평가원 시험 치러 가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니 저는 지금 이제 빨리 개념 완성 강좌 마무리하도록 빨리 서두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 완성 강좌에 공들이고 있을 테니까 저랑 같이 기출 열심히 공부해 봐요. 그래, 그렇게 해서 우리 6월 평가원부터 멋있게 마무리 잘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이었습니다.